이제 77번이요. 자, 전압비가 무부하에서 33대 1이고요. 전격부하에서는 33.6대 1 나온대요.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그랬습니다. 자, 변압기 전압 변동률은 일단 풀이식은 요거예요. 전격 전압분해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전압 변동률식 맞죠? 1차면 1차에 여기도 무부하 1차 측 단자 전압해야 되고 2차 여기도 2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 문제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자, 전격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전격에서는 몇 대 몇이요? 33.6대 1 그러니까 여기다가 33.6을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무부하에서는 33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3을 넣어요. 빼기 전격이니까 또 다시 33.6. 이거 계산 좀 한번 해보실래요? 네, 마이너스 0.017? 예. 마이너스 0.017. 이렇게 해가지고, 예? 0.018? 네. 그래서 77번에서 0.018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2번. 네, 1점. 네, 목이 많아요. 저 뒤에 열어놔가지고. 자, 0.018. 네, 이렇게 해서 이 답이 아마 1.8%가 아마 맞긴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재수가 좋아서 맞은 거예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네, 벌써 마이너스 나온 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변압기를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그러니까 무부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개방한 거죠. 개방 상태에서는 무부하에서는 33대 1, 그죠? 예, 33대 1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3볼트를 넣었으면 무부하 상태에서는 여기 몇 볼트 나온다는 얘기예요? 1볼트 나온다 그 소리잖아요. 무부하에서는. 그런데 이제 똑같은데요. 전부하에서는 전부하라는 얘기는 여기다 부하를 걸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전격 부하, 전부하를. 부하를 이렇게 걸고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이때는 여기 2차 측에 전류가 없지만 부하 전류가 없지만 뭐 무부하 전류 조금은 흐르겠죠. 그죠? 예, 부하 전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압 강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변압기 내부에서. 근데 부하를 걸면 전부하를 걸었으니까 전부하면 걸 수 있는 최대로 부하를 걸은 거니까 병렬로 잔뜩 걸려 있겠죠, 사실상. 합성 저항이 작으니까 합성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여기 꽤 큰 부하 전류가 흐른다고요. 이게 변압기 여기도 전류가 당연히 여기서 많이 쓰면 여기도 전류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1, 2차에서 전압 강화가 건선에서 이제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전격에서는 전부하에서는 33.6을 넣어야 여기 1볼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부하에서는 무부하죠? 전부하에서는 33.6대 1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전부하에서 33.6일 수도 있는데 뭐 딴 전압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무 전압이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전압이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33V를 넣어서 1V가 나왔으면 33대 1이니까 만약에 1V를 여기다가 넣었다면요. 1V를 넣었다면 여기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33대 1이니까. 33분의 1V가 나와야죠. 1V. 맞나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1V를 여기다 넣었으면 여기서 전압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네, 여기다 1V, 그러니까 똑같은 전압을 넣은 거죠. 똑같은 전압이 들어갔을 때 전부하, 부하를 걸었을 때는 여기 전압이 33.6분의 1V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구한다라는 건 무부하일 때하고 그러니까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하고 부하를 걸었을 때하고 내부의 전류의 차이가 있으니까 내부 전압 강하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얼마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똑같은 전압이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놓고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33.6이 아니라 33.6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도 33.6분의 1, 여기도 3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전압을 맞춰놓고서 같은 전압이 들어 전부하일 때 밑에가 전부하죠. 무부하일 때 전부하일 때 똑같은 전압을 넣는다면 2차에서 전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압 강화가 되고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분의 1로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정확히 얼마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 줘 보세요. 0.018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8 이렇게 나온 1.8%가 답이에요. 아까 마이너스 0.018 그게 아니고 그건 우연히 맞은 거고요. 수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차를 맞춰놓고서 따져야 되죠. 그렇죠. 같은 전압을 넣어봤을 때 무부하일 때는 전압 강화가 돼서 뭐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이제 뭐 33분의 1V 나오는 거고 그 권수비대로 예, 여기는 부하를 걸다 보니까 이제 전압 강화가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적게 이거보다 전압이 작은 거죠. 얘가 분모가 크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더 생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분의 1로 이해되시죠? 그냥 여쭤보는 이런 거 수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잘 풀어요. 그럼요. 그 원래 이런 공부 안 하고서 그냥 풀어요 이거. 아니요 못 풀죠. 내용을 알아야 풀죠. 전압 변동률 식을 모르잖아요. 식을 알면 이 안에서 그냥 풀죠 이거.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있으면서 수학과 학생들도 간혹 여기 오거든요. 근데 수학과 학생들이 잘 붙어요. 시험에 잘 합격해요. 해석을 잘하니까. 예. 해석도 잘하고 계산도 빠르거든요. 계산하는 거야 뭐 계산기 하면 되는데 이걸 해석하는 것을 수학 잘하는 애들은 이걸 해석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수학과 학생들이 빠르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78번. 변압기의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 그랬네요. 근데 전일이란 말을 빼고 보시면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최대 효율, 부합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좀 되는데 최대 효율 부합이 어떻게 돼요? M 이퀄 루트 PC분의 물론 이건 전부하 동선이죠. PI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일 효율하고 그냥 효율하고의 차이는 전일 효율은 하루 24시간 동안 사용한 그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계산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해서는 보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그냥 이것만 놓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것만 놓고. 자 어쨌든 효율이 최대가
문제 다시 읽을게요. 변압기의 전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의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 가번. 자, 전부하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이건 순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하루를 놓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놓고 봤을 때 변압기가 100kVA짜리인데 어떤 곳에서는 100kVA짜리를 걸어놓고 100kVA를 다 쓰는 게 전부하 시간, 전부하죠? 근데 전부하로 쓰는 시간이 길다. 그 얘기는 하루 24시간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전부하 시간을 길게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하루의 부하비가 높은 거죠. 하루를 놓고 봤을 때 부하비를 상당히 높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맞나요? 예, 그러니까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이렇게 되면 하루의 부하비가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루의 부하비가 작아져요. 즉, 최대 효율 하루의 부하비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돼야 최대 효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상태에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려면 PI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려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게 작으려면. 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야 돼요, 반대로?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하 시간이 짧은데 효율이 최대가 나오게 하려면 철손을, 즉 무부하손을 줄여야 돼요. 작게 설계를 해야 돼요. 반대로 부하손, 즉 동손은 크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번,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손, PI죠? PI를 작게 한다.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답이 1번이에요. 답이 1번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밑에 거 보시면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철손을 크게 한다 그랬으니까 보세요. 전부하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하루 부하비가 작아요. 근데 효율이 최대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철손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고요? 작게 설계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 2번 뭐라고 했어요?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철손을 크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3번은 부하 시간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하루 효율이기 때문에 부하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하로 시간을 얼마 동안 운전하느냐가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번엔 전부하 시간이 길대요. 그러니까 100km짜리 놓고 100km로 만땅으로 쓰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17시간, 18시간 이렇게 길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루의 부하비가 상당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죠. 근데 효율이 최대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최대 효율이 되려면. 그럼 이게 큰데 효율이 최대가 나오려면 PI를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설계해야 돼요? 크게 설계해야 되고, 반대로 동손은 작게 설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전부하 시간이 길수록 철손을 작게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이게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게 파악해보면 맞는 건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79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 또 나왔네요.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쓰이는 게 부홀즈, 차동, 비율 차동 중에 하나가 있겠죠. 1, 2, 3, 4 중에. 두 개가 있을 리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답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갑니다. 부홀즈 계정기고요. 그 다음에 80번. 변압기에 사용하는 절연유, 성질이 아닌 거. 절연 잘 돼야 되니까 절연 내력이 클 것. 불 붙으면 안 되니까 인화점 높고. 그 다음에 점도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물처럼 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네, 엿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예, 그리고 냉각 잘 돼야 되니까 냉각 효과 클 것.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아닌 걸 고르는 거니까요. 답은 3번. 81번. 단권 변압기 3상 결선에서 델타 결선했대, 델타 결선. 1차 측 선간 전압이 V1이고, 1차요. 입력 전압이 V1이고, 2차의 선간 전압. 출력 측의 전압이 V2일 때,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 퍼 부하 용량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근데 주로 나오는 게 Y하고 3상에서는 이제 단상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상에서는 Y 결선하고 V 결선이 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델타 결선도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있어요. 계산하라고는 안 하는데 이렇게 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써드린 거에 보면은 그 식이 있을 거예요. 델타가 좀 식이 외우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루트 3에 VH, VL 분해. 저는 1, 2로 안 쓰고 VH하고 L로 썼죠.
그리고 위에는 VH제곱. 높은 전압에서 어차피 뭐 뺄 때는 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VH제곱 마이너스 VL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보통의 음은 V1이 VL이고 V2가 VH잖아요. 이제 승합하는 경우죠. 그 경우는.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거 강압기로 쓸 때도 있다고. 전압을 내려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맞나요?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그렇거든요. 이거 V1이 더 어떻다고 그랬어요?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V1, 2로 외우지 말고 하이하고 로로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V 하이가 V1이죠? 높은 전압이. 대소관계를 그렇게 줬으니까요. V2가 VL인 거고. 네, 그래서 VH 자리로 V1을 넣으시면 되고 VL 자리로 V2를 넣으면 됩니다. 뭐 어찌 됐든 답은 2번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2번. 변압기 결선 방식 중 3상 전원을 이용해서 2상 전압. 자, 3상에서 2상으로 상변환시키는 결선법 세 가지. 스코트, 메이어, 로드브릿지. 예, 중에 하나가 있겠죠, 당연히. 예, 스코트 결선. T결선이라고도 하죠? 답은 2번. 83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부하시의 변압기 내부 전압 강하요? 정확하게는 1차 기준으로 본 전압 강하. 맞나요? 뭐 전격 부하를 걸었을 때, 전격이 전부하여 걸었을 때 변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압은 그게 전격 전압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강화되는가의 백분율이다, 퍼센트다.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시험에서부터 구하느냐. 변압기 등가로 작성 시험,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인데 무부하 시험에서부터는 뭐 구해요? 무부하 손실인 철손. 그 다음에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 그 다음에 단락 시험에서부터는요? 임피던스.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동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전압 강화. 예, 그러니까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다 단락 시험으로부터 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긴 단락 시험이에요, 답이. 자, 84번. 전부하에 있어서의 철손, 동손 비율이 1대1이에요. 언제? 전부하일 때. 전부하에서. 그러면 이 변압기가 효율이 최고인 부하는 전부하에 약 몇 퍼센트 부하 쓸 때냐? 이거 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물어본 거죠. 최고 효율 부하비 M 이퀄 루트 PC분의 PI. 근데 전부하일 때 동손하고 철손의 비율이 2대 1이래잖아요. 2분의 1이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면 0.707. 예, 그러니까 70.7% 정도 쓸 때 전부하에. 그러니까 100kVA짜리 변압기라면 한 70.7kVA 정도를 변압기에서 빼서 쓸 때 그때 효율이 최대가 나온다고요. 여기 뭐 가까운 거 가야 되니까 70% 고르시면 됩니다. 85번. 뭐 모양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수치가 좀 바뀌고 뭐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계산 문제는 이렇게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많아 보여요, 계산 문제가. 자, 용량 40kVA에 3200퍼 200짜리 단상 변압기 2차 측 3상 단락이 생겼대요. 그럼 단락 전류는 약 몇 암페어냐? 단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4%.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4%. 그럼 단락비는 4%분의 1이죠. 25. 25배. 즉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25배가 흐를 거다. 지금은 단락 전류 물어봤죠? 몇 차에서? 2차 측에서네요. 네, 2차 측에서의 단락 전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2차 전격 전류를 구한 다음에 25배 해주면 되잖아요. 4%분의 1. 단락비. 맞나요? 네, 그래서 2차 전격 전류를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3상 변압기입니다. 단상 아니고. 자, 그러면 2차 전격 전류는 3상이니까 용량 P를 3상이니까 루트 3 V 2차 꼭 구할 거니까 2차 전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앞에서는 단상 문제라서 이 루트 3 없었죠. 지금 3상 변압기라서 루트 3 들어가야 돼요.
자,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40kg. 10의 3승. 썸상이라 루트 3.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몇 볼트래요? 200볼트. 2차 전격 전압이요? 그래야 전격 전류가 나오니까 2차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100. 115.5. 115.5 암페어. 이거는 2차 전격 전류고, 그러면 2차의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그러면 115.5의 몇 배? 네, 25배. 115.5 암페어의 25배 해주시면 얼마예요? 2886.7 암페어. 네,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2887 하면 되겠네요. 답은 2번. 86번. 절연유를 충만시키고, 그러니까 절연유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입. 그 다음 이제 외압 내에 변압기를 수용을 하고, 오일의 대류작용에 의해서 철심 및 건선에 발생한 열을 외함에 전달하여 외함의 방산이나 대류에 의해서 열의 대기로 방산시키는 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이 대류에 의한다는 얘기는 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냅두겠다는 얘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외기로 빠지게. 그러니까 잔행식. 유입, 잔행식. 또 이거 기호로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입 잔행이면 앞에는 있었는데 O, N. 그 다음에 바깥에도 바깥에는 그냥 A죠, A, 에어. 바깥에는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죠, 그냥. A, N이죠, 또? O, N, A, 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87번. 앞에서 있었는데 숫자 바뀌어서 또 있네요. 용량 1kVA, 3000퍼 200짜리 단상 변압기. 를 단권 변압기로 결선을 해서 3000퍼 3200 승합기로 썼대요. 그 부하 용량은 단상이죠. 삼상 아니고, 그러면 아까 썼듯이 부하 용량 분해, 지금 부하 용량 구하는 건가요, 문제가? 그렇죠? 부하 용량 분해. 자기 용량, 변압기 용량 몇 킬로볼트 암페어짜리 변압기예요? 1kg요? 네, 1kV 암페어는 VH분의, 자, 어차피 3000에 200짜리 가지고 3000을 넣어서 3200으로 승합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다 준 거잖아요, 지금. VH가 어차피 3200이죠. 네, 그래서 VH 승합 후의 전압이 3200. VH 3200 마이너스 입력 전압 3000이죠? 낮은 전압이. 입력을 3000을 입력을 할 테니까. 맞죠? 이거 계산하면 부하 용량 나오잖아요, 얼마인지. 16인가요? 16k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문제가 꽤 많네요. 요 관련 문제가. 88번. 1차 전압 3300, 번수비 50짜리 단상 변압기. 순저항 부하에 10A 공급할 때 입력은, 이것도 앞에서 한 것 같다. 숫자는 바뀐 것 같고. 네, 순저항 부하에 10A 공급할 때 입력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뭐 다른 부수적인 뭐 내부 임피던스라든지 내부 저항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상적인 변압기로 보면 뭐 변압기 입력이니까 1차 측이죠? 근데 2차 거 구해도 상관없고. 그죠? 근데 1차 전압은 3300, 권수비 50, 단상 변압기가 순저항 부하에 10A 그랬죠. 그럼 우리가 부하를 걸 때는 부하는 변압기 1차에다 걸어서 써요? 2차에 걸어서 써요? 예? 2차에 걸어 쓰는 거죠? 예, 1차 측은 전원 측이고요. 전원이 공급되는 측이고, 우리가 부하는 전압을 이제 보통을 떨어뜨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000V 받았으면 이제 뭐 220이나 이렇게 전압을 떨어뜨려서 2차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전등이나 이런 거 220 걸어서 쓰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A는 1차 전류예요? 2차 전류예요? 예, 2차 전류죠. 1차 전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압은 1차 전압을 알려줬고 전류는 2차 전류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1차로 바꾸든, 그러니까 이 전류 10A를 1차 전류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압 1차 전압을 2차 전압으로 바꾸든지 하셔야 돼요. 한쪽 타수로 모아야 되니까. 그래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V1, I1을 하든 V2, I2를 하든 하셔야 된다고요. 네, 근데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건수비가 있잖아요. 50. 근데 이게 V2분의 V1이죠. 그죠? 네, 근데 V1은 알려줬죠. 1차 전압 몇 볼트요? 3300? 네, 3300. 그럼 V2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50이니까. 그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V2는 50분의 3300 하면 되죠? 3300이면 몇 볼트예요? 66볼트요? 예, 66볼트. 그럼 V2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V2는 66볼트에다가 곱하기 I2는 주어진 대로 10A. 그러면 660 볼트 암페어. 저 역률은 안 곱했으니까요. 근데 순저항이랬잖아요. 그럼 66 볼트 암페어가 660 볼트 암페어가 660 와트죠? 순저항이면 어차피 역률이 1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660 와트. 그러니까 킬로와트로 물어봤으니까 0.66 킬로와트. 아니면 전류를 1차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건수비 가지고. 뭐 결과는 똑같이 나올 테니까. (89번) 단상 변압기 세대를요 Y 델타 결선을 했대요. 1차 Y, 2차 델타. 그래서 삼상 2만 볼트를 3000 볼트로 내려가지고 3000 킬로와트 역률 80%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얼마여야 되나? 몇 킬로볼트? 변압기 용량은 피상전력형입니다. 무조건. 변압기 용량은. 그래서 몇 킬로볼트 암페어짜리를 써야 되느냐? 여기 그 3000 킬로와트 역률 80% 3000 볼트로 내려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다. 요거는 출력 측 얘기겠죠? 네. 2차 측. 어차피 부하는 2차에 걸 테니까. 자. 그럼 용량은 뭐 V1, I1 하든 V2, I2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피상전력형으로 구해야 된다는 건 변압기 용량은 변화 없죠. 네, 그래서 출력에서 얼마 쓰고 있다고요? 3000kV. 지금 저 킬로볼트 한 피상전력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3000kW요? 킬로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킬로와트. 이거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률로 나눠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역률은 80%랬죠? 0.8. 그럼 몇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3000 나누기 0.8. 네, 3000. 750 킬로볼트 암페어. 그죠? 예, 저게 답이에요. 3750. 저건 단상 변압기를 지금 몇 대를 써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세대. 그리고 델타, 뭐 Y 델타인지 델타 Y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단상 변압기 세대 가지고 할 때 델타나 Y 결선을 하면은 그 3PTR이라고 그랬잖아요. 쓸 수 있는 삼상 용량이. 근데 지금은 3PTR에서 얘를 구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그러니까 저거 나누기 뭐 해야 돼요? 3 하셔야죠. 그럼 1250인가요? 1250. 킬로볼트 암페어.
1번이죠? 예,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어차피 출력에서 3000kW 쓰는데 변압기 용량은 kVA 피상전력형이기 때문에 그냥 0.8로 나눠서 3750kVA다. 예, 공급을 해야 될 게 피상전력으로. 근데 단상변압기 3대 써서 Y 델타 결선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한 대 용량 그랬으니까 나누기 3을 하시면 1250kVA짜리 3대가 필요하다. 변압기 한 대 용량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뭐 이해 안 되신 거 없죠? 90번.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자, 단락 시험에서 뭐 구한다고요? 임피던스. 예, 임피던스에 대한 건 다 여기서 얻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백분율 전압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 백분율 전압 강화. 네, 백분율 리액턴스가 뭐 이상하다 조금. 네, 1번이요. 자, 답은 1번으로 놓으시고 여자 어드미턴스는 어차피 단락 시험 아니고 무부하 시험에서부터 구해야 되니까 그건 빠지죠. 자, 그 다음에 91번 내철형 삼상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로 쓸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독립된 자기 회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선마다의 독립 자기 회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압기 그 형식을 좀 나눌 때 내철형, 외철형 이렇게 일단 나누거든요. 뭐 건철심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건 잘 안 물어보니까. 건선을 감을 때 내철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 이렇게 감기는 거죠, 건선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내철형이에요. 그 외철형은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건선이, 이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건선이 바깥에 있고 철심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외철형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 내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형식의 철심에 건선이 여기에 감겨요. 여기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깥에 뭐가 있어요? 철심이 있어요. 여기에 코일이 감긴다고요. 근데 건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실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안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철심에 1차 건선을 감고요. 1차 건선을 감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절연층을 둬요. 절연층을 두고 바깥에다가 2차 건선을 다시 감습니다. 그러니까 건선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1차 건선하고 2차 건선. 근데 이 철심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외철형이라고 그래요. 외철형. 내철형. 내철형, 이걸 외철형. 자, 그래서 근데 내철형 삼상 변압기를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내철형 3상이네요. 내철형 3상이면 다시 그려야 되겠나? 자, 똑같이 이런 형식으로 좀 그려볼게요.
내철형 3상. 이 상태에서 이제 권선이 아까 여기 이런 식으로 안쪽에 1차 권선이 들어가고요. 바깥쪽에 2차 권선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감겨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감겨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철형 3상인 거죠. 이거 어쨌든 이건 철이 안쪽에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 그죠? 이런 게 이제 내철형 3상 변압기인데 요거를 일반적인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뭐냐? 독립 자기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길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단상으로 쓰려면 뭐 얘네들을 어차피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을 다 빼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회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자속이 이런 식으로 자기 회로가.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92번. 440V 13200V 단상 변압기의 2차 전류가 3.3A. 그러면 1차 출력은 비슷한 유형, 이거 아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숫자는 다른가? 숫자는 좀 다르죠? 자, 1차 출력 구해라 그랬는데 1차 출력이든 2차 출력이든 뭐 내부에 대한 임피던스 관계 얘기 없으면 이상 변압기로 보고 V1, I1을 하던 V2, I2를 하던 관계없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2차 전류 주어진 거 있고 앞에 보니까는 전압은 13200이 2차 전압이죠. 그래서 그냥 13200 곱하기 3.3 하시면 돼요. V2, I2로. 맞나요? 어차피 V1, I1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알 수는 있겠네. 그 전압비가 그대로 건수비가 되니까 뭐 2차 전류를 1차 전류로 바꿀 수는 있으니까. 맞나요? 네, 근데 굳이 그럴 거 없잖아요. 2차 전압 13200, 2차 전류 3.3이니까 그냥 V2, I2에서 13200 곱하기 3.3. 얼마예요? 43.6. 네, 그럼 반올림하면 44kVA 정도 보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3번 20kVA 단상 변압기 역률이 1이래요. 전부하 효율이 97%다. 역률 1일 때 전부하 효율이 97%. 근데 4분의 3부하일 때 이 변압기의 최고 효율을 나타낸다. 4분의 3부하에서 그러니까 최대 효율 부하비가 즉 M 리콜 루트 PC분의 PI가 4분의 3이다. 맞나요? 네. 그럼 전부하에 있어서 전부하에서 철손과 동손 PC는 각각 몇 와트씩이 되겠느냐. 20kVA 효율이 97%면 자, 최대 효율 부하비 M은 루트 PC분의 PI. 근데 요 값이 얼마요? 최대 효율 부하비가 4분의 3이다 그랬어요. 요거 루트 PC분의 PI죠? 전부하 동손. 뭐 철소는 전부하에서도 어차피 이 값 나오는 거죠. 전부하든 무부하든 바뀌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양쪽을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16대 9죠? 제곱하면 16분의 9.
이퀄 뭐 제곱했으니까 이쪽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죠? 자, 그러니까 PC하고 PIB는 이게 16대 9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근데 이제 변압기의 손실은 결국은 철손 플러스 동손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보면 맨 앞에 20kV, 변압기 용량이 20kVA 맞나요? 네, 20kVA. 아무 얘기 없으면 전격 출력이라고 그랬죠? kV. 이제 물론 출력 용량이에요.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돼요? 입력은? 어차피 역률은 1이니까. 입력은 출력을 효율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출력이 20kVA, 뭐 킬로와트기도 해요. 역률이 1이니까. 20kW를 효율 97%? 0.97. 그럼 이거 계산 좀 해주실래요? 20 나누기 0.97. 20.6. 20. 에? 20.6. 618? 618 킬로와트죠. 킬로볼트 암페어 하면서 역률 1이니까. 그러면 이게 입력이에요. 20.618. 그 출력이 20이었고, 그 손실이 618W잖아요. 전체 손실이 618W라고요. 그러니까 철손하고 동손하고 더하면 618 나와야 돼요. 아니 뭐 몇 대 몇까지 더 쪼개보면 좋은데 그냥 더해서 618 나오는 거 여러 개인가요? 다 618인가 더하면? 그러네. 하여튼 또 그렇게 줬네요. 그러니까 618을 뭐 어떻게 PI 대 PC의 요 비율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16대 9. 아니, 예. 9대 16. 그죠? 이렇게 되려면 이게 철손이 9일 때 동손이 16 이 비율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합치면 618이고. 그러니까 618을 9대 16으로 쪼개주셔야 돼요. 네,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큰 덩어리 하나 있어요. 큰 덩어리. 얘를 3대 2로 나누려면 일단 얘를 몇 등분해야 돼요? 그 5등분을 해야 되죠. 이거 두 개 더한 걸로 나눠야 된다고요. 5등분. 그러니까 이거 16대 9로 쪼개려면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618을 두 개 더한 거니까 25죠. 이거 25로 나눠봐요. 618을 일단 총 25등분을 해요. 그 25조, 그러니까 25조각 내면 25조각 중에 얘가 철손이 몇 개 가져가요? 이거를 9개를 가져간다고요. 이거 계산 좀. 226이요? 222요? 예, 그러니까 철손이 222라고요. 그럼 나머지 618 중에 나머지면 얼마요? 예, 하여튼 그게 동손인 거고요. 그럼 2번이 답인가요? 아닌데? 1번. 예, 1번이요. 222, 396 그런가 본데요. 동손이.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18은 어떻게 나와요? 입력 20.618kW, 출력 20kW. 그럼 그 차이 0.618kW. 그러니까 손실이잖아요. 전체 손실. 이거 배우는 내용은 기능사 기계하고 똑같은데 문제가 좀 그렇죠. 문제가 좀 어렵죠. 예, 내용은 같거든요. 비슷한데 예. 공식이나 이런 거 비슷한데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이 기계 과목은 기능사 하셨던 분들이 훨씬 편하긴 해요. 공부하기가. 조금 쉽게 먼저 좀 접하고 이걸 또 보는 거라서. 근데 확실히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죠. 자, 그 다음에 94번.
주상변압기에서 보통 동손하고 철손의 비는 몇 대 몇이고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몇 대 몇이어야 되느냐. 자, 주상변압기에서의 보통 동손과 철손 비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2대 1로 설계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보통 전봇대에 100kVA짜리가 변압기가 걸려 있으면 실상 그 변압기에서가 이제 수용가들이 전기를 쓸 때 100kV 걸려 있다고 해서 100kVA 다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그랬죠. 그럼 잘못하면 조금 더 쓰면 사고 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전 내부 규정이 여유율을 30%를 더 잡게 돼 있다고. 보통 평균 부하 쓰는 거에 대해서. 맞나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100짜리가 걸려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70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부하비가 70이잖아요. 70%. 그럼 당연히 대부분 70을 쓰니까 70% 부하비에서 효율이 최대가 나와야 좋은 거잖아요. 설계할 때. 맞죠? 예, 그래서 최대 효율 부하비를 이거 저거 다 한전 거잖아요. 전봇대에 걸려있는 거. 최대 효율 부하비를 0.7에 맞춰서 설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 효율 부하비 M인 이걸 0.7로 전주상 변압기, 전봇대 위에 있는 거 0.7로 설계를 했는데 원래 최대 효율 부하비 M이라는 게 루트 PC분의 전부하 동선분의 PI잖아요.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 77이 49, 0.49죠. 0.49면 대략 0.5 정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곱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0.5란 얘기, 이게 뭐 대략 0.5로 보시면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상변압기는 대부분 이게 0.5 나오려면 2대 1이잖아요. 전부하 동선하고 철손의 비율이 2대 1로 설계가 돼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변압기를 제작할 때는. 왜냐면 70%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주상변압기는 2대 1로 설계되어 있다. 근데 실상 70% 부하를 쓰게 되면 2대 1이었던 게 몇 대 몇으로 맞춰지게 돼요? 1대 1로 맞춰지는 거죠. 철손과 동선이 같아져야 그때 효율이 최대가 나오니까. 전부하 다 쓰면야 이제 2대 1로 나오지만 부하를 70%대로 줄여주면 이 동선이 바뀌어가지고 철손하고 같아지는 1 나온다고. 1대 1로 맞춰진다고요. 그러면서 효율이 최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답이 2대 1, 1대 1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된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던 거고. 95번. 권수비 10대 1 동일 전격 세대의 변압기로 Y델타 결선에서 2차 단자에 200V 75kVA 평형 부하를 걸어요. 단 변압기 1차 권선의 전류 및 1차 선간 전압은 각 변압기 1차 권선 전류와 1차 선간 전압은 각각 얼마냐. 단 여자 전류와 임피던스는 무시한다. 회로에도 아마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귀찮죠. 이거 풀으려면 막 이제 뭐 루트 3배를 하니 많이 막 이게 이런 문제, 그러니까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Y 델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쓰세요. 얘가 무슨 결선? 얘는 Y 델타 결선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라고요. 써놓고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게. Y 델타 결선을 했고요. 2차 단자니까 2차 측이니까 여기 델타 쪽이죠? 2차 단자에다가 이렇게 뭐 나오겠죠. 2차 단자에 200V 단자면 이게 단자예요. 그러니까 요 전압이 200V. 물론 뭐 여기도 200이고 여기하고 여기도 200이겠죠. 선간 전압 200V. 그 다음에 75kVA 평형 부하를 걸었다. 그러니까 삼상 부하를 여기다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5kVA 부하를 걸었대요. 삼상 부하로. 그러면 한 상에 얼마 걸은 걸로 보면 돼요? 25. 그죠? 네, 한 상에 25kVA 걸린 거예요. 자, 75kVA 평형 부하를 걸었을 때 권수비는 10대 1입니다. 근데 이 권수비는 항상 선간끼리 권수비는 없어요.
변압기 상과 상이 마주 보면서 권수비를 타고 넘기 때문에 상과 상이 10대 1이란 얘기예요. 성간이 아니고 예, 권수비 볼 때는 항상 상과 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과 상으로. 자, 그러면 한 상당 25kVA. 한 상으로 바꿔서 풀을게요. 3상으로 풀려면 자꾸 루트 3 왔다 갔다 해야 되게 이거 귀찮아요. 그래서 한 상당 25kVA. 그러면 일단 전압부터 좀 넘겨볼게요. 자, 여기 성간전압 200이죠? 그럼 상전압도 얼마예요? 200이죠? 10대 1 타고 넘어가니까는 1차에서는 전압 얼마 되겠어요? 예, 2000V죠. 근데 그 2000은 성간이에요? 상이에요? 상. 권수비 탈 때는 상에서 상으로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상 전압이 2000. 그러면 성간은? 물어본 게 아마 성간일 거려, 2차? 1차 성간 전압이잖아요, 물어본 게. 그러면 이거의 몇 배? 루트 3. 그러니까 2000 루트 3. 1차 성간 전압은? 자,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리고 한 상당, 이거 3상으로 그냥 풀어야 되겠다. 이건 3상이 편하겠네요. 3상 75kVA니까 여기서도 3상, 어차피 용량은 1차나 2차나 똑같다고 그랬죠? 75kVA면 1차에서 계산한 것도 용량은 75kVA 나와야 돼요. 그러면 3상 용량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V1, I1이나 3상이니까 그래요. 지금은 루트 3 V2, I2나 똑같다고요. 어쨌든 지금 2차에서 지금 3상 75kVA, 이것도 75kVA가 나와야 돼요. 그럼 물어본 게 I1, 여기 1차 측 전류, 선전류. 원래 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할 때 이게 성간전압 선전류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1차 선전류 얼마가 되겠어요? I1은. 그리고 사실 Y결선이라 선전류든 상전류든 의미는 없죠. 똑같을 테니까. 1차 쪽은. 예, 그래서 I1은 75kVA. 이거를 루트 3 V1으로 나누면 되죠? V1이 지금 2000 루트 3이잖아요. 성간전압. 계산하면 얼마? 21.6? 네, 21.6A.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권선의 전류. 권선은 어디가 권선이에요? 이 상이 권선인 거죠? 변압기 권선, 1차 권선, 2차 권선, 권선. 원래 그래서 권선 전압 그러면 상전압이에요. 권선 전류 그러면 상전류고. 그죠? 근데 1차가 Y였기 때문에 선전류나 상전류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선전류면서 상전류거든요. 1차 쪽에서는. 요런 비슷한 문제가 회로에도 많죠.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런 문제들, Y델타 이거 넘나드는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써놓고 생각을 하세요. 써놓고. 자, 그 다음에 96번. 용량 pkVA의 동일 전격 단상 변압기 4대, 4대로 낼 수 있는 3상 최대 출력 용량. 그러니까 단상 변압기가 4대면 3상을 쓸 때 4대 중에 한 대는 버리고 3대 가지고 델타 결선하거나 Y 결선하거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2대로 V 결선. 근데 4대잖아요. 그러니까 V 결선 파트를 2파트로 해서 병렬 연결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투뱅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V 결선 투뱅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쓸 수 있는 게? 물어본 게 지금 4대로 낼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물어봤는데,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TR이라고 하면 델타나 Y 결선하면 3PTR이죠? 자, 요게 큰가요? 아니면 V 결선하면 루트 3 PTR이죠? 근데 뱅크가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니까 이거의 몇 배? 2배. V 결선에서 2개를 만들면 요게 나와요. 그러면 3이 커요? 2루트 3이 커요? 2루트 3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V결선 투뱅크로 쓰는 게 용량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근데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였다고요? 아, 그냥 P구나. 네, 그러니까 2루트 3P요. 2루트 3P. 4번이죠. 97번. 단상 주상 변압기 1차 측. 계산 문제 엄청 많네. 진짜로. 안 풀었으면 좋겠는데. 네, 단상 주상 변압기 2차 측에 105V 단자에다가 1옴의 저항을 접속을 하고 1차 측에 900V를 가했더니 1차 전류가 1A 흘렀대요. 그럼 2차 측 탭전압은 단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는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변압기로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그냥 간단하게 변압기를 그려볼게요. 자, 1차 이렇게. 자, 2차 이렇게. 근데 2차에 지금 저항 얼마 걸었대요? 2차에다가 1옴의 저항을 접속을 했다. 내부는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얘만 보는 거예요. 1옴의 저항을 접속을 하고 2차 측 105V 단자에 1옴의 저항을 접속하고 1차 측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900V를 가해봤다. 그랬더니 1차 전류가 1차 쪽 전류예요. 여기 전류가 1A가 흐르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보세요. 전압, 전류, 저항 다 있죠. 쉽게 얘기하면 ohm의 법칙인데 단 이게 이제 권수비에 따라서 이게 넘어간다는 거죠, 전압이. 그죠? 자, 그러면요. 어차피 내부 건 무시했죠. 근데 여기 이론밖에 없죠. 근데 1차 측에서 보면 900V 넣어서 1A 흘렀다는 얘기는 이쪽에 저항이 얼마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R은 I분의 V잖아요. 905. 근데 실제 2차에 있는 저항은 몇 옴이었어요? 1옴. 1옴이 1차로 환산되면 900옴으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2차 걸 1차로 환산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A제곱이요. 그러니까 A제곱에 곱하기 1 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900.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30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권수비 A가 30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V2분의 V1이기도 하죠, 권수비라는 게. 맞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탭전압비가 되기도 해요. 그대로 1차 탭전압, 2차 탭전압. 근데 알려준 게 있죠. 2차 탭전압. 몇 볼트요? 105V 단자에 접속돼 있다. 2차가. 그러니까 2차 탭전압이 105V라고요. 그러면 그때 1차 탭전압이 얼마냐? 30 곱하기 105요. 그럼 3150이죠. 예, 그래서 3150V가 되겠습니다. 1차 탭전압은. 먼저 권수비를 구해야 풀이가 돼요. 사실 뭐 변압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권수비 아니겠어요? 쓸 때. 자, 그렇고 3150 답은 3번. 98번. 아까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변압기 두 대로 출력 PkW 역률 코사인 세타 3상 유도전동기 V결선 변압기로 전력 공급한다. 아까는 숫자로 돼 있었어요, 이 문제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자로 돼 있죠. 그럼 변압기 한 대 최소 용량은 얼마냐? 네, 아까 숫자로 풀었던 걸 이제 문자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보죠. 자, 변압기 이제 V결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루트 3 PTR 맞나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두 대 가지고 PTR 두 대 가지고 V결선에서 지금 써야 되잖아요. 천상 3상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려면 3상을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두 대 갖고. 근데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상 유도전동기 입력이 된다니까요. 3상 유도전동기 입력을 얘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상 유도전동기의 입력은 3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을 효율로 나눈 거. 그래서 3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얼마래요? 거기 3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을 P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3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을 P라고 그랬으니까 P를
뭘로 나눈다고요? 역률. 효율 있으면 효율까지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삼성 유도 전동기 출력을 P 킬로와트라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역률 효율 다 곱해줘야죠. 코사인 세타. 문제에 효율도 있어요? 효율은 없어요? 원래 전동기 효율이 있으면 여기 전동기 효율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일로 보고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PTR이죠?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PTR은, 루트 3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루트 3, 뭐, 역률, 효율, 뭐,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아까는 계산 문제에서는 효율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효율까지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유도전동기 출력. 됐나요? 아마 지금은 효율이 없으니까 뭐 얘는 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최소라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역률을, 효율을 100%로 봐야 되겠네요. 최소 용량 구하는 거니까. 99번. 변압기 철심에서 자속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뭐죠? 자기약을 안 하셔서 자속이 이게 철심에요. 이 철심에 변압기 철심이요. 이 직류가 아니라 여기 교류가 가해지잖아요. 그럼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속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자속이 이렇게 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철심 표면에 회전하는 전류가 생겨요. 그걸 와전류라고 하거든요. 그 철심에 와전류가 표면을 타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손실이 생기는데 그걸 와전류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생기는지는 나중에 이제 자기약을 하다 보면 나와요. 자기약 쪽에서. 하여튼 와류손이에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와전류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철심의 표면에.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와전류 손실. 자, 100번. 부홀즈 변압기는 주로 어느 기기 보호하는 데 써요? 변압기 내부 고장. 부홀즈, 차동, 비율 차동. 그걸 거꾸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부홀즈 개전기가 주로 어느 기기 보호할 때 쓰느냐? 변압기요. 101번. 다음 중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이 아닌 거. 보통 시험법에서 이 문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거기 잘 보시면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시험이 하나 있지 않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게 답이겠죠. 왜냐면 절연 내력 시험이라는 걸 지금 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마 맞는 걸 테고 많이 봤던 건 단락 시험은 이제 딴 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3150V에 210V, 5kVA 단상 변압기. 2차를 개방을 했어요. 그 전격 1차 전압을 가할 때 입력은 60W. 그 다음에 2차를 단락하고,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는 개방을 했고, 뒤에서는 단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방하고 시험을 한다는 건 개방 시험이라고도 뭐를 부르는데요? 무부하 시험. 그러니까 앞에 거는 무부하 시험 했다는 얘기예요. 무부하 시험 할 때 입력이 60W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부하 시험으로부터 구하는 게 뭐예요? 단위가 와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60W가 뭐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부하 시험에서부터 와트로 시험을 했어요. 무부하 시험. 거기서 철선 구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당연히 그 전력계에서 나온 값인데 그게 60W라는 얘기가 철선이 60W라는 소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2차를 이번에는 단락하고, 이번엔 단락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단락 시험하고
예, 전격 1차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에 저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이 120와트. 그러면 단락 시험할 때 와트로 나오는 거면은 그렇죠. 동선인 거죠. 그것도 전격 1차 전류가 흐르도록 하고서 했으니까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동선을 임피던스 와트. 전도와 동선이라는 얘기니까 결론은 120와트였다. 그 역률 100%에서의 전부와 효율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효율이면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효율. 전부와 효율. 전부와 효율이면 전부와 다 쓸 때 효율이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효율, 출력, 네, 출이라고만 쓸게요. 플러스 손실. 근데 이제 변압기 손실은 철손 플러스 원래는 여기 m제곱 PC죠. 근데 어차피 얘는 지금 전부하일 때 효율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부하니까는 1이잖아요, m이. 부하비가. 그러니까 그냥 PC하면 돼요. 전부하 동선 넣어서. 여기 다시 출력. 와트로. 근데 어차피 역률은 참 100%였네요. 예, 그러면 전부하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 5킬로볼트 암페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5,000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5,000와트 플러스 철소는요? 60와트. 개방시험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동소는요? 전부하시 동소는요? 120와트. 분의 출력 다시 5,000. 계산.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죠, 문제가. 그러니까 무부하 시험에서 나온 전력계의 값이 철손이다. 무부하 손실인. 그 다음에 단락 시험할 때 나온 값이 120와트가 동손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0.965요? 네, 96.5%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200kVA의 단상 변압기, 철소는 1.6kW고 전부하 동선이 2.4kW래요. 변압기 역률이 0.8일 때 전부하 시의 효율은 또 무슨 효율이에요? 또 전부하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200kVA 변압기니까 전부하면 200kVA 다 쓸 때 효율 구하라는 거죠. 사실 뭐 102번하고 103번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어차피 또 여기다 넣어서 구할 거니까 식은 다시 쓰진 않을게요. 네, 여기 넣어서 그냥 풀을게요. 자, 출력 와트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는 역률이 100%라고 해서 5000kVA 그냥 5000W였거든요. 지금은 출력 변압기 전부와 다 쓴다고 그랬으니까 200kVA죠? 요번엔 킬로로 그냥 넣을게요. 200kVA. 근데 와트가 돼야 되니까 역률 곱해야 됩니다. 역률 얼마일 때 전부하 효율이에요? 0.8. 지금은 0.8이에요, 역률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죠. 28이 16, 160kW를 쓰는 거죠, 출력은. 와트로는. 그다음 플러스 철손 동손. 자, 철소는 1.6kW고요. 킬로 그대로 넣었으니까 얘도 그냥 킬로로 넣으면 되겠죠. 플러스 동소는 부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는 전부하 효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부하 동선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전부하 동선이 2.4였죠? 2.4kW 분의 출력 다시 200 곱하기 역률 0.8. 이번에 이제 요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얘는 또 얼마예요? 네, 0.976. 97.6%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